현숙님 파트를 그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광수, 그리고 하나는 영식이 중점인데, 먼저 광수부터 할게요. 왜냐면 광수를 보고 영식으로 넘어가야 돼. 광수 2시간만 주면 꼬신다. 그것이 이제 정숙이 이제 배달 사고를 일으켰죠. 현숙이 광수에게 이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냈고, 그리고 현숙은 왜 영식에게 삐졌는가, 그 부분을 같이 또 이어서 볼게요. 광수와 현숙 관점으로 오늘 선택은 남자들이 하는 선택으로 시작을 하네요. 광수,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미지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르죠. 정숙도 광수가 편한지 일로 와, 정숙 씨가 지금 일로 와 이렇게 드립을 치는 거 보면 광수를 매기려고 잘못 전한 건 확실히 아니에요. 정숙 씨는 뭐 광수에 대해서 어쨌건 이성적으로 끌린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방해하거나 그럴 마음은 확실히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야. 근데 그 친근감의 표현의 결과가 광수를 결국 방해한 꼴이 돼버리긴 했지. 물론 뭐 광수 현숙 관계에서 가능성이 있었냐 하면 힘들었겠지만 광수에게서 그 남은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앗아가 버린 상황이 됐으니까. 이래서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게, 내가 했던 말이 이게 고지고대로 전달이 안 돼. 이런 일들이 생겨. 그쵸? 정숙식 화법이지. 정숙식 화법으로 광수의 그런 과감함을 전달한 거지. 역시 그런 재밌음을 와전되지. 일로 와. 이날 순자도 광수가 오길 바랬더라고요. 근데 뭐 한 게 없는데 뭐 광수가 오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또 넷이 밥 먹는 상황이 되고요. 순자는 서운해하고 영자는 흥미롭게 보고 있군요. 정숙도 재밌게 보고 있고, 그렇게 4명이 한 차에 타게 됐습니다. 현숙님 데이트의 시작이죠. 근데 현숙님은 광수까지 오고 나서 표정이 그닥 좋진 않아. 근데 광수는 이제 제가 이상한 이런 이상형 조건들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찾고 있던 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광수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나? 그건 아니죠. 현숙이 광수와의 대화에서 광수를 맞춰줬다에 가깝죠. 그래서 솔로나라 밖에서도 찾지 못했던 이상형, 그 조건에 부합하는 여자 현숙.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남기기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맞춰줬다는 사실을 광수 씨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언급하는 분이 누구죠? 18영수님. 우리의 진정한 폭스, 지능캐,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육질인데 마법사야, 약간 그런 느낌. 완전 플레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검인데 이게 알고 보면 마법봉이야, 막 그런 느낌이지. 18영수님은 겉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제가 마법사일 리가 없는데 마법사야. 살짝 그런 느낌이 있죠. 18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입모습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그거를 당장 의심을 한단 말이지. 근육질인데 마법사, 그런 캐릭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마술이라고 그 마법 학교를 다니는데 마술을 못하는, 그래서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는 그 반대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거랑 이제 대비되지. 이번에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의 여성들의 이런 호의와 맞춰주는 거를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야. 지금 이성이 얼마만큼 자기의 내면을 숨기고 나와 대화가 되는 것처럼 맞춰줄 수 있고 나에게 호의적일 수 있는지 처음 경험했어. 물론 광수님이 호의를 베푸는 여자를 처음 경험한 건 아니에요. 지적이고 잘 맞춰주는 사람의 호의는 처음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숙 씨가 굉장히 특별해 보일 수 있는데, 그 현숙 씨 정도로 대화의 기술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지. 광수 씨가 그래도 가능한 건 영자였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결정사든 아니면 이성과 소개팅이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숙 씨 정도로 나를 맞춰주는 경우는 너무 흔하죠, 실은. 광수 씨는 물론 경험을 잘 못했지만 이번 기수의 영훈님 같은 경우에는 잘 경험을 못했겠지. 자만추를 하니까 이런 경험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18개 영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많겠죠. 자만추라고 하지만 소개팅이나 이렇게 주변의 속에 어쨌건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영수님은 인물도 괜찮고 말도 잘하니까 일단 끌려하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맞춰주려고 한단 말이야, 상대가. 그거를 걸러내는 게 이제 그 18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더 관건이지.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찾아 헤맸지만 18영수님은 걸러야 됐었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18영수님은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숙님 같은 태도를 봤을 때, 그 현숙님은 충분히 매력있고 진실된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의 어디까지가 본 모습일까를 영수님이라면 아마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거야. 근데 광수님은 찾았다, 내 이상형, 내 운명의 여자 찾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험 차이예요. 근데 단지 이성을 만나봤다 못 만나봤다의 차이가 아니라 이성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차이지. 영수라면 맞춰준다는 걸 캐치했죠. 오히려 얘가 맞춰주는구나, 맞춰주지 않고 잘 맞는 경우에도 맞춰주는가를 의심해. 남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맞춰주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봐야지 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애초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없고 그냥 사람은 그런 거지 라고 18영수님은 생각해요. 그럼 광수는 이성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물론 이렇게 낯설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세상 순애보, 세상 다정하고 진실되고 사랑 하나만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 오히려 운명적인 사랑을 연출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 얘기야. 아니,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을 거 얘기 아니라, 사람은 그냥 누구나 그냥 어떤 오버 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의 부끄럽거나 단점 같은 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그래,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영국에선가 이 실험을 했는데, 야동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어떤 뇌의 차이점을 보려고, 체크를 하려고 남자들 실험이 실패했어요. 아시죠? 왜 실패했는지. 야동을 안 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여기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너도 야동 봐? 이 더러운 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야동 안 봐. 나 안 봐. 난 절대 안 봤어. 난 그런 거 뭔지도 몰라. 우리 컴퓨터에 야동 있으면 우리 컴퓨터 바로 폭파될 걸? 막 이렇게 했다고 봐. 속으로 생각해. 그렇구나. 겉으로 하고 속으로. 그래. 그렇게 말을 나한테 말해줘서 말해주느라고 애쓴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진짜로 야동 봐? 이런 더러운 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사람은 다 그냥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뭐 꾸미고, 그래, 그게 이 사람은 뭐 다 자기 신을 꾸미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내가 스스로 좀 행동을 보면서 서서히 판단을 해가긴 해야지. 그렇죠. 그게 정확히 영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다른 나라에서도 실험하다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솔로나라 밖에서도 찾지 못했던 이상형, 그 조건에 부합하는 현숙. 그래서 지금 광수는 굉장히 진실되고 일관되게 현숙에게 그 마음을 과감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여자를 찾았다.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것까지 싹 합치면 각 집에 최소 서너 대가 보급되어 있는 나라죠. 인터넷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영국보다 접근성이 더 좋다.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는 거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도원결의를 이제 하고요. 광수는 굉장히 이제 악수성애자. 이 현숙의 마음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지금 이 갭이 크니까 여기서 지금 간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도원결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숙발 광수 얘기가 나오죠. 나는 광수님이 완전 직진했으면 좋겠어, 현숙님한테. 영자님이 먼저 말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나를 떠난 사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올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식님이 위기의식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자님은 살짝 소설 같은 재미있는 얘기를 광수가 직진하고 영식님하고 그렇게 서로 불타오르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러면 살짝 파국도 기대하는, 본인 기수에 파국이 너무 없나? 그래서 영자님이 그런 파국을 만들기 위해서 영훈님을 선택했나? 근데 정숙님이 여기서 진지하게 우리 광수 진짜 직진이야. 정숙은 귀여워하고 있어요. 꽤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숙님 아니면 아예 여기서 나갈 거라고 했어. 광수를 실은 지원 사격하는 의미야. 적군보다 무서운 건 누구? 삐리리한 아군이다. 물론 정숙님이 삐리리한 아군은 아니지만 광수와 현숙 관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아군이었죠. 적군보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숙님 아니면 여기서 나갈 거라고 했어. 왜냐면 정숙은 그렇게 일관된 광수의 마음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남자는 아닌 착하고 귀엽고 내 앞에서 덤비지 않고 고분고분한 남자 동생 스타일. 그치? 약간 틱틱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작 거슬리게까지는 안 하는. 영식은 약간 나를 거슬리게 하고 자꾸 나를 찔러서, 영식은 일진이든 이진이든 관심 없는데 정숙은 일진이 되고 싶은 이진이란 말이야. 근데 영식이 자꾸 에이 누나 이진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찔러. 자꾸 뭔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찌름이 있어. 살짝 건드려. 그래서 그 정숙은 영식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숙님 아니면 아예 여기서 나갈 거야. 그래서 마음이 끌려 광수님한테. 근데 현숙은 광수랑 대화하면 재밌죠. 근데 현숙이 너무 좋게 말하면 조심성 있게 조심하면서 접근을 했고, 나쁘게 말하면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한 건 있지. 근데 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스탠스를, 우리가 봤을 때는 스탠스가 안 애매하거든요. 영식을 대할 때랑 광수를 대할 때 확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가장 다정했던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광수님이랑 대화하면 재밌죠. 재밌는 셈 치자고. 표정 이런 표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현숙님도 마음이 복잡할 거야. 이게 광수를 거절하기에는 또 거절하긴 또 애매하잖아. 출사표를까지 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저는 영식에게 올인할 거예요. 그러긴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현숙 입장에서는 영식이 2일차 밤부터 적극성이 없어. 나랑 데이트했던 그때 1일차, 2일차 그때쯤 이후로 적극성이 없다 보니까 현숙은 다른 사람을 거절할 명분이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또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현숙 나랑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뭐 정숙이 영호한테 하듯이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비교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영호랑도 비교가 돼.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은 영식에게 점점 서운함이 쌓이는 거야. 네가 중간에 좀 막아줘도 될 걸. 뭐 막아주지 않아도 최소한 나와 시간을 좀 네가 보내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광수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슬슬 올라오겠지. 이거를 지금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너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현숙님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영식이 현숙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숙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숙은 지금 스트레스를 점점 받고 있어. 그러면서 정숙 씨가 광수를 돕기 위해서 야, 광수가 얼마나 남자다운 줄 알아? 광수가 어제 그러던데 자기한테 2시간만 주면 현숙 바로 꼬신다고. 이게 광수 말도 정숙 필터가 씌워지니까 현숙에게 불쾌감을 주네요. 광수가 정숙이랑 술을 마시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정숙은 물론 지금 영우님이 있지만 광수가 이렇게 둘이 마실 때 정숙 누나 나한테 2시간만 줘. 내가 누나 2시간 만에 바로 꼬셔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장점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현숙님 어때? 2시간만 대화하면 꼬셔지는 사람으로 나를 봤어?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내가 양자역학 얘기 받아줬더니 이게 아주 사람을 물로 봐? 이렇게 돼버린다고. 현숙님이 사회생활 뭐 원투데이 한 거 아니잖아요. 나름 지금 할 만큼 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야 걔가 너 2시간 만에 꼬실 수 있대 이러면은 나를 2시간 만에 꼬셔진다고? 이거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로 와전돼 버렸어. 물론 기분이 안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걸로. 이거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광수가 저렇게까지 말을 안 했는데 정숙 필터에 씌웠구나.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치, 꼬신다는 말을 정숙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게 정숙이 조금 저 말을 와전했을 수도 있고 분위기상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해요. 그런데 저거는 2시간 만에 꼬셔지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가 뭔데 나를 2시간 만에 꼬셔? 네가 감히 2시간 만에 꼬신다고? 이러면서 자존심이 긁혀버리면 이제는 그전까지는 귀엽고 상처 주기 싫어서 좀 그래도 맞춰주는 그런 같은 출연자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자존심을 긁은 무례한 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숙은 굉장히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정숙님은 아군에게 총질하는 아군. 너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버렸어. 현숙님은 광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중이었거든.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고 나름 노력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현숙님은 자존심이 확 상하지. 어린 경우에는 저런 말들을 이제 주고받는데 이제 나름 사회생활하고 그 나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도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2시간 만에 꼬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현숙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숙님은 저 말을 전한 이유는 광수님을 지원 사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실 근데 광수는 뭐라고 했어? 저는 사실 2시간 대화하면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2시간만 대화하면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2시간이면 바로 꼬실 수 있지. 그냥 꼬실 수 있어서도 아니고 바로 꼬실 수 있지랑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랑 이거는 너무 톤이 너무 달라잖아.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아마 현숙님이 살짝 이거를 보고 광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 말이 부풀려서 전달되는 경우는 참 많지. 현숙은 광수를 제외한 상태고 호의만 베푸는 상태였지.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들어버리니까 이제 기가 찬다 이런 느낌을 가졌겠죠. 광수는 그냥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 정도로 2시간 정도 얘기해보면
나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 역전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 실은 광수의 이런 말을 현숙님이 들었다면 그래, 그래, 광수답게 말했네. 별로 안 긁혔을 거야. 근데 2시간만 주면 바로 꼬실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존심이 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역전할 수 있다라는 말에 자신감 있는 모습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은 그래, 자신감 있으려면 한 주간에 바로 꼬시자지. 이러면서 혼자 머릿속에서 필터가 거치고 자신감 있으려면 어떻지? 바로 꼬셔야지. 그치. 2시간 맞아. 2시간 자신감. 2시간이면 바로 꼬시지. 정수 필터로 거쳐가지고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남자이니까 또 광수 저렇게 또 허세까지 부려놨네요. 그러니까 현숙 씨는 그 불쾌감에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지라고 정숙 씨는 말하고요. 치는 존재는 그렇다기보다는 서로가 마음을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날 유혹해서 내가 너한테 꼬셔지는 거야? 그 관점 자체가 사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꼬셔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정숙 씨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근데 현숙님은 누군가가 나를 꼬셔지는 그런 식으로 인연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 최소한 그렇게 표현되는 거는 원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현숙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모로 불쾌한 부분들이 쌓여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달하는 건데 지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맥락상 다른 상황이 꼬여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정숙은 꼬신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세계관이 달라. 광수가 이렇게 이성 관계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거야. 이미 아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도 그런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하니까 나랑 2시간 데이트할 자신감은 있나? 이 말 왜 나왔어? 광수가 겉으로만 허세를 부리지 도금이라는 거를 현숙님도 알거든. 우리가 광수님 거의 처음 등장하자마자 알았는데 현숙님이 지금 이렇게 이게 4일차인가 그렇잖아요. 4일차가 됐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와인 날릴 때부터 알았을걸?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신경 안 쓰는 걸로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거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최소한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신경 쓰면 기분 나쁠 말이지만 신경 안 쓰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나랑 2시간 데이트할 자신감은 있나? 광수가 이성 경험 별로 없어. 없는 거 알아. 현숙이 알아. 여자 앞에서 자신감 없는 거 알아. 내 앞에서 지금 막 양자역학 대화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것도 현숙님 퍼즐 다 맞췄어.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맞춰준 사람이 별로 없구나. 현숙님도 알거든. 현숙 광수를 좀 아래로 보면서 말하네요.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거지. 지금 광수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고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신감 없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거 티를 안 내고 그냥 받아주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자존심 상하고 네가 날 감히 2시간 안에 꼬신다는 말을 해? 그러면서 현숙님 네가 그럴 자신감이 있냐? 네가 나랑 2시간 데이트할 자신감은 있어? 라고 지금 발끈 올라와 버린다고. 현숙님 여기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발끈하는데 영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처음에 거기서도 발끈하고 지금 여기서 2번째 발끈하고 있죠. 그리고 대화하면서도 막 중학교 얘기, 고등학교 얘기 이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가 차죠. 맞춰줄 뿐이지. 근데 정숙님은 이게 차라리 아기를 가지고 했으면 저게 일부러 그랬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아기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야. 왜냐면 얘가 아기를 가지고 저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기가 없을 때 나랑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아기가 없이 이런 식으로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언제 이렇게 내 말이 정숙을 통해서 와전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실은. 아기가 있으면 얘랑 아기가 없는 좋은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지내면 돼. 아니면 아기가 있으면 서로가 그냥 원수니까 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되거든. 근데 아기가 없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몰라. 내 말이 얘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이렇게 전달될지 몰라서 그래서 위험한 거야. 정숙님 스스로도 몰라. 이게 현숙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광수에게 어떤 민폐를 끼쳤는지 정숙님이 몰라. 의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정숙님이 현숙님 반응 보고 뭔가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포장을 해줬겠지. 정숙님이 지금 광수님을 연맥일 마음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 현숙님이 진짜 거기서 만약 대놓고 진짜 기분 상하네? 꼬신다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꼬셔질 여자로 보여? 자존심 되게 상하네? 이렇게 했으면 정숙님이 하면서 아니야 그렇게 말은 안 했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 때도 2시간? 오케이 들어와봐. 이게 뭐야. 지금 현숙님은 그렇잖아도 광수에 대해서 이성적 호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광수가
현숙이가 불쾌한 대상이 돼버렸어. 이렇게 보던 대상이 네가 감히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 상대와 불필요한 이제 갈등이 시작될 수가 있지. 들어와봐. 벌써 이제 경계심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경계의 대상으로 시작된단 말이지. 내 자존심을 긁은 주제 넘은 표현을 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건 현숙 관점이에요.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전투력 만땅 올라서 계세요? 다 위에 앉아 있어서 같이 오고 마침 또 다른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좀 자리를 비키면서 여기 이제 영식이 먼저 일어났고 지금 현숙에게 영식은 자꾸 자기의 어떤 보호막이 안 되고 영식은 광수 같은 좋은 사람 없고 뭐 거기서 광수랑 얘기해봐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나를 보호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영식은 아무것도 안 해. 현숙 눈에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나갔어. 그때 이제 현숙님이 그 이야기 들었는데 하면서 웃으면서 부글부글. 광수가 웃어. 2시간만 있으면 현숙님 꼬실 수 있다고. 이때 광수님이 빵 터지면서 해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해명의 과정이 조금 애매했어. 여기서 현숙님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누나 미쳤네 하면서 할 말 못할 말 전달하는 저 누나 못하는 말이 없어. 정숙 매뉴얼을 보지 않고 간 광수의 탓이죠. 방탈출 실패. 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광수가 아니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는 아니지만 길게 안 해봤으니까 좀 일상적인 얘기도 해보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였는데 그러니까 광수는 2시간 얘기해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명을 했어. 근데 현숙 관점에서 생각해보자고. 현숙 입장에서 광수가 정숙에게 나 그런데 내가 너 그렇게 말했다며 아이 그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였어. 그러면 현숙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 아 얘가 그렇게 말한 건 맞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숙 입장에서는 광수가 그렇게 말한 건 맞네 라고 들리게 광수가 해명을 했어. 우리는 광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 광수가 그렇게 맞아 저 마인드로 저렇게 말했지 라고 하는데 현숙 입장에서 저 말을 들으면 아 이 새끼 이거 2시간 만에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게 맞네 라고 확인 작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 됐어요. 내 노력이 좀 그래도 좋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광수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광수 씨는 지금 현숙 씨가 어느 정도로 기분 나빠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현숙님 같은 상황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여기도 지금 10% 정도 있었잖아요. 10몇 프로. 그런 분들 같은 사고방식으로 광수는 어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으니까 광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저 누나 미쳤네 라고 하는 걸 보면 기분 나쁠 만한 말로 전달됐다고 생각할 이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현숙님은 그래도 오해라면 좀 풀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광수가 저 누나 미쳤네 이 반응이 나오고 못하는 말이 없어 이게 앞에 깔리면서 나 그 말 한 거 맞아요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뒤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였는데 라고 하면 그 말 한 건 맞고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라고 돼버리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 사살이 된 거야. 그래서 현숙님은 광수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태도를 취하죠. 네가 감히 지금 나를 꼬셔? 네가 아주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응? 아주 상투를 틀어잡는구나. 정숙 필터가 저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현숙 씨가 생각을 했어도 지금 광수 씨가 저 누나 미쳤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인드 얘기를 했으면 광수가 말했다고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여기서 지금 현숙님이 이미 스포 당해버렸어 이렇게 농담처럼 말을 하면 광수님은 농담처럼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냥 민망해하고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현숙님은 지금 광수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이 생겨버렸죠. 당사자가 내 앞에서 널 2시간 안에 꼬시겠어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건너들은 거라 그걸 그대로 믿고 상대방을 오해하면 상대방 억울하죠.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려고 여기서 그렇게 꼬신다고 말했냐고 했는데 지금 광수는 그렇게 말한 것처럼 대답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내 앞에서 널 2시간 안에 꼬실 수 있어랑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쟤 2시간 안에 꼬실 수 있어 라고 들은 거랑 물론 둘 다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내 앞에서 꼬신다고 한 게 더 기분 안 나빠요. 다른 남자 앞에서 내가 쟤 2시간 안에 꼬실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실은 기분은 더 나쁘지. 내 앞에서 말하는 거야 과감하고 당당하고 좋을 수 있지. 그래서 현숙님은 확인하려고 했는데 광수님의 이 해명이 오해를 낳게 돼버렸어. 광수 입장에서는 진짜 꼬신다는 워딩을 정숙이 말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굳이 해명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약간 둘 사이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현숙이 그냥 꼬신다고 받아들였구나라고 정도만 광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 워딩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현숙은 현숙대로 얘가 그렇게 말했구나라고 지금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오해가 더 깊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현숙이 이렇게 말했을 때 광수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숙 누나가 지금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했구나를 알았다면 해명을 했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잘못 전했을 거라고 생각할 리가 없지. 어제 방송 보고 광수가 현숙한테 전해. 근데 통화 중 서로 전화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말 안 했더라. 미안하다. 현숙은 그렇게 전화하려고 막 전화하고 있고, 광수는 누나 오해요. 나 그렇게 말한 줄 알았구나. 이러면서 서로 막 전화해. 계속 통화 중이야. 그래서 어쨌건 뭐 이거는 오해가 쌓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뻘쭘한데 이제 꼬신다는 게 뭐 그렇게 뭐 큰 거냐라고 하지만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상황에서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두 사람 다 합의가 된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광수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냥 현숙이 그렇게 좀 오바해서 나를 지금 혼내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고, 현숙은 얘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버렸고, 이거를 그렇게 뭐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적극 해명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광수 입장에서. 왜냐면 정숙 씨가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까지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현숙 씨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고 농담처럼 세게 나한테 얘기를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정도로 광수가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숙님도 확인하러 온 거야. 근데 확인이 이게 일종의 확인 사고가 난 거긴 한데, 그래서 고지고대로 안 들어서 확인하러 왔는데 확인이 확실히 돼버렸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광수는 그렇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그냥 현숙님이 조금 오바해서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한 거고, 본인한테 확인했잖아. 그래서 어쨌건 광수는 지금 굉장히 뻘쭘하고 민망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지금 기분 나쁠 만한 소재들은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을 못 걸겠네. 그러니까 현숙님이 지금 이제 수동 공격 나가잖아. 돌려가게 나가잖아. 지금 2시간 만에 꼬시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 걸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꼬신다는 말을 한 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잖아. 서로 그냥 합의가 돼버렸잖아요. 현숙 입장에서 생각해봐. 정숙이한테 들은 말이 있지. 단둘이 있을 때 확인 작업 거쳤지. 확인이 됐지. 현숙 씨는 뭐라고 했어? 그래서 확인했는데요? 내가 그래서 꼬셨냐고 그 말 했냐고 그러는데 했다고 하고 마인드는 달랐다고 하던데요?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꼬신다는 말 넣어가지고 2시간 만에 꼬시려면 어떻게 해도 말 걸고 그래야지 라고 하고 얘기해도 광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박 안 하던데요? 반박한 적 없는데요? 광수가 변명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변명을 안 하는 스타일이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내가 현숙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광수가 변명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그렇다고 쳐도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해명이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상대가 했다고 여기고 있으면 해명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광수는 해명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꼬셨다고 말했나? 아닌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꼬셨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현숙 씨가 나를 놀리려고 꼬셨다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 말로 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광수는 나를 놀리기 위해서 꼬시려면이라는 말을 하고 꼬신다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봐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말했나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현숙이 꼬셨다는 말까지 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기분이 상한 상태로 와버렸지. 그런데 지금 2시간 얘기, 2시간 만에 그게 이제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온 상태고,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지금 이게 어쨌건 정숙 씨가 쏘아 올린 잘못된 공이 정숙 씨도 의도한 건 아닌데 현숙 씨도 광수를 오해하게 됐고, 광수도 현숙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게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렸죠. 광수가 정숙의 워딩을 듣지 못해서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 버렸어. 그러니까 광수 씨가 정숙 누나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꽃인데? 그렇게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숙님이 아예 그냥 뭐 역전할 수 있다는 말을 와가지고 나 놀리려고 과하게 표현하나? 이 정도로 지금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사표 던지고 나름 진지하게 뭔가 2시간 있으면 이렇게 일상 대화도 하고 진지한 얘기하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나름 건실한 청년의 나름 의지를 담은 말이었는데 정숙 입을 거치면서 어디 뭐 나이트에서 2시간 있으면 꼬실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술자리면 뭐 꼬실 수 있지, 약간 정숙식 표현으로 넘어오면서 현숙 씨가 굉장히 그 광수의 건실한 그런 출사표가 그 색깔이 바래버렸어. 저 들이댈 확률은 뭐 낮은 건 아니고요. 없죠. 없지. 이게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맞아. 어차피 뭐 이 사태가 없었어도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근데 오히려 나는 이런 사태가
영식이에게도 조금 불똥이 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영식 파트를 지금 뒤로 따로 뺀 거예요. 이 광수와 현숙 사이에서의 이런 갈등, 현숙이 이런 광수 때문에 가지는 불쾌감들 이런 것들이 커진 상태에서 영식은 전혀 내 방어막이 돼주지 못하고 내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고 광수를 내 앞으로 떠미는 것처럼 보이니 광수조차 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말을 걸려고 하는데 영숙은 계속 한 걸음 뒤로 빠져 있고 이러니까 광수에 대해서 불쾌감이 커질수록 영식이 원망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현숙의 심리적 변화는 영식에게 튀고 있는 불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광수랑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뒤로 빠져 있는 영식이 원망스러울 거야. 나는 영식에게 그래도 편지도 갖다 주고 먹을 것 뭐 비타민도 주고 했는데 그 뒤로 영식은 입장 발표가 없어. 신뢰가 있으니까 나는 한 발 빠져 있을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광수는 계속해서 저렇게 나를 불쾌한 부분을 드러내고 저렇게 주제 넘은 말을 실제로 한 건 아니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영식이 원망스러운 거야. 그게 현숙이 영식에게 삐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영식 네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꼴을 다 당해야 돼? 그게 현숙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광수 얘기를 조금 좀 자세히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셋 다 1대1 대화엔 강하면서 여러 명 있으면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정숙이 쏘아 올린 공이 돌고 돌아서 영식에게 좀 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뭐 과에서도 특히나 이제 대학 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얘랑 나랑 좀 썸이 있어? 서로 좀 좋아하는 걸 알아? 뭐 둘이서 술 마실 때는 뭐 살짝 손도 잡고 막 그랬어. 그 정도야. 근데 거기에서 얘 좋다는 다른 뭐 과 선배들이 있는데 얘가 거기에서 나서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야. 뭐 다 같이 있는데 나 그냥 가가지고 뭐 다 같이 먹을 뭐 아이스크림 사올게 하고 혼자 나가버리고 뭐 내 옆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에 가버려. 이거 비슷한 장면을 건축학개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삐질 수 있지. 서운해할 수 있지. 소극적으로 하면 섭섭할 수 있지. 그게 광수에 대한 불쾌감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동안 넌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명 있으면 말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광수가 동생 뭐라도 얘기해봐. 왜 영식에게 그래?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해서 과메기를 먹습니다. 과메기의 맛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걸렸는데 현숙님이 원래 무던해서 사람한테 잘 맞춘다기보단 사회성으로 잘 맞추는 느낌이라 많이 피곤할 듯.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뭐 현숙이 무슨 말 할 때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반응해 줄까요? 광수가 리액션 좀 해줄까요?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영식한테 하는 말이잖아 지금. 광수한테 하는 말했으면 그래요 리액션 해줘요 라고 했겠지. 근데 리액션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광수의 말에 대꾸를 브로드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영식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영식아 너 리액션 해줘. 너 왜 이렇게 빠져있어? 라는 거잖아 지금. 영식에게 좀 적극성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으로 대답하잖아. 광수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 영수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영식에게 SOS를 치는 거거든. 영식 리액션 좀 해줘. 영식 너 왜 그래? 아무리 네가 제3자라지만 대각선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리액션 좀 해줘. 라고 영식에게 SOS 치는 거야. 그렇게 이제 1대1 데이트가 됐고요. 1대1 데이트하는 동안 여기서는 뭐 둘이 악수를 하고 오늘 뭐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영식은 자칫하면 질투하고 투정 부리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자칫 그 아이가 나올까봐 영식은 그걸 컨트롤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현숙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식이 현숙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영식 초반에 첫날 현숙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이럴 때 엄청 질투해. 다른 새는 나갈 때도 그 안마의자 같은 데 앉아있다가 눈 뜨면서 그 바로 다 신경 썼었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안 그러려고 했어.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질투심 많고 투정 부리고 싶은 그 아이를 다스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막 어른스러운 모습 보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 그냥 분위기 어색한데 말 걸어주고 이러면서 광수도 좋게 보려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자신의 삐지려는 그 마음을 어른 흉내를 내면서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영식의 아이 같은 면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식 되게 노력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영식 노력하는 중이야. 할머니한테서 큰 영향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오히려 직업보다는 그런 게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뭐 가설이니까. 그러니까 광수는 여기서도 사실 오늘 말을 잘 못하겠어. 그래
광수도 힘들어 지금. 2시간 그것 때문에 압박 받으면서 어떡하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식은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달랐어. 이러면서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근데 광수도 마음이 생기니까. 영식이 이런 말 들으면서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지. 광수도 이게 마음이 생기면서 평소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 광수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 광수 씨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거의라고 붙일게요. 100%는 아니야. 광수에게 거의 첫사랑이야 지금 이게. 광수 씨가 모쏠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광수에겐 첫사랑이야. 말이 잘 안 나와. 이만큼 마음이 흔들려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숙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되어갈수록 오히려 말이 잘 안 나오는 이런 경험이 뭐 있었겠지. 근데 뭐 많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이제 영식은 악수를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광수를 보내는데 어른 흉내내는 중입니다. 그렇게 광수가 오자마자 이제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타이머 켜세요. 근데 물론 2시간 얘기는 못하죠. 20분 얘기지. 2시간 안에 현숙을 꼬실 수 있는 광수님. 지금 현숙님도 집요해. 지금 한번 긁힌 거를 놓지 않죠. 현숙님 같은 리더가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으면서도 무서워. 현숙님을 내가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 모셨다면 나는 솔직히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면 현숙님은 성격도 좋고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편하게 여기서 실수하기가 쉽고 실수했을 때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이분은 캐치하고 있지만 봐주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쫄려하고 있을. 오히려 감정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감정적이고 이렇게 아싸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 넘어갈 수 있어. 오히려 그냥 불쌍해 보이면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현숙님한테는 어쨌건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안에 현숙을 꼬실 수 있는 광수님. 광수는 선을 넘었어. 실제 광수가 선을 넘진 않았거든요. 정수기 쏘아올린 공 때문에 이 필터가 잘못 쓰여져서 전달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건 현숙 입장에서는 광수가 선을 넘었어. 광수가 선을 넘은 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정숙 씨가 각도를 잘못 찍어가지고 사진을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죠. 어느 지점이 온화하냐고 그 영수에게 긁혔을 때도 웃으면서 넘어가 준 거. 그건 비밀이에요 하고 넘어간 거. 지금 여기에서도 실은 네가 나를 꼬시긴 뭘 꼬셔라고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만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어떻게 보면 온화라고 치면 가장 적합한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진지해지니까 유쾌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감 없는 말을 벌써 한다고? 뚝딱이라기보단 가벼워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광수님이 되게 진지하게 한 땀 한 땀 얘기를 풀어내가더라고요.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너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현숙님은 왜요? 출사표 던졌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지금 광수는 현숙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수에게는 자비가 없죠. 뭐 자비가 없다고 해도 뭐 광수를 공격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스틸컷으로 보면 몇 장이 안 되지만 이게 벌써 10분이 넘는 동안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뭐 이게 편집이 좀 많이 됐고 이게 침묵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한 게 없어요? 왜 얘기 안 해요? 시간이 금인데 왜 얘기 안 해요? 현숙은 이제 광수 씨가 네가 한다며 해봐.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금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함께한 시간이 지금 13분인데 우리 20분 대화 중에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거밖에 안 해? 지금 네, 태우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뭐 태움의 정석은 봤죠? 2시간 만에 꼬신다며 그렇게 된 과정에는 오해가 분명히 쌓인 건 맞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이 오해가 안 쌓였다고 해도 광수에게 기회가 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오해가 안 쌓였다면 영식에게 불똥은 좀 덜 튀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13분 경과. 근데 뭐 제가 뭐 태워봤자 뭐 얼마나 태우겠어요. 혼낼 일은 혼내야지. 나도 나름 군대에서 병장으로 있었고 회사에서 사장으로 있었고 임원으로 있었고 했습니다. 혼낼 일을 아예 안 혼낼 수 없지. 저런 상사한테 이미지를 역전시키려면 계속해서 실적을 보여줘야죠. 계속해서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아마 현숙님은 디스크 모델로 봤을 때는 신중형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중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데이터 그리고 결과물 그런 걸로 계속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대일 데이트가 아니라 1대1로 데이트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광수가 이게 정숙과 했던 얘기야. 정숙과 2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이 뜻이 이 말이거든. 지금 이전에 대화 주제가 튀었잖아요. 그래서 좀 일상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상 대화를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여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나를 알아간다면
관계가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말이거든. 지금 현숙님에게 자기 진심을 내보이는 상황인데 현숙님은 정숙 앞에서는 나 꼬실 수 있다더니 뭐 일상 대화를 하고 싶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컷의 도금을 빨리 그 도금 벗겨내고 건실한 청년으로서의 본인의 장점을 그냥 잘 보여주는 것이 이게 현명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어떨까 같은 주제로는 사실상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못한 그런 대화도 좀 해보고 싶은 거지.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 이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도였거든. 근데 그게 참 말이 아다르고다라. 그래서 연애를 하면 어떨까 같은 주제로는 사실상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참 말이 무서워. 그래서 맞아. 그래서 조직에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물어보래. 현숙님 들어와. 아까 인터뷰에서 들어와. 여기서 결국 들어와. 자 물어봐. 근데 여기서 막상 질문하라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걸 떠올리는 게 또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 질문을 평소에 이성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고 질문을 많이 안 해본 사람한테 질문해봐 이랬을 때 질문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광수는 근데 여전히 도금을 못 버렸단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결국 자가당착이 됐어. 자기가 판 함정이 돼버렸어. 저는 질문이 진보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도금해버리면 벌써 이게 도금이 살짝 나오잖아요. 포장지가 등장하잖아. 근데 현숙님한테는 그런 포장지 또 바로 안단 말이지. 현숙님은. 그래도 진부한 질문이어도 진부하지 않은 대답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현숙님 같은 분들 이런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특히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리더다. 그랬을 때는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데이터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리더는 아니거든요. 현숙님이. 이성적인 리더이면서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는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 허허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화술로 안 먹혀. 틀린 말을 하면 안 돼. 데이터로 증명이 안 되면 이런 사람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타입이에요. 그 디스크 모형에서 얘기하는 거야. 신중형은 가장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타입이야. 데이터가 없을 경우엔.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게는 지내지. 진부하지 않게 대답하면 되잖아. 근데 뭐 연애를 어떻게 해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운을 뗀 것 같다. 어제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연애 중에도 일에 집중할 땐 비행기 모드를 해놓는다며 하면서 광수 씨가 연애 중에도 일에 집중할 때는 자기는 비행기 모드를 해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 씨가 이 전에 인터뷰에서도 뭐 상대가 울면은 뭐 면박 준다 이런 말을 스스로가 딱 했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할 때의 나와 실제 사랑할 때의 나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광수 씨는 진짜 어떤 마음이 깊어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서 광수 씨가 그거를 스스로가 증명한 것처럼 보여.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됐네요 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 물론 연애를 그전에 했겠죠. 근데 이 정도의 마음을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실제의 나와는 다를 수 있겠다구나를 한편으로는 현숙님 덕에 깨닫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현숙님이 좀 차가워 보이지만 광수님에게는 좋은 자극이 됐을 것 같아. 물론 그게 발단은 오해로부터 시작됐지만 광수님한테는 필요한 자극이 아니었나.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해놓는다고 밝혔는데 그걸 내가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고 하면 광수 깜짝. 광수 씨는 이제 고민을 하죠.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상대방은 비행기 모드일 수 있는데 그런 확률은 정말 미미하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광수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죠. 이게 광수가 그동안 파놨던 함정들이잖아요. 자기가 파놨던 그동안의 함정들이잖아. 미미하더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은 그런 확률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지.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기대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비행기 모드라면 슬플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할 줄 몰랐는데 광수 씨는 지금 나는 솔로에 나와서 처음 겪는 게 너무 많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는 현숙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현숙 씨가 지금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거든. 광수의 의견을 물은 거고. 광수 씨는 현숙의 말을 통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광수 씨가 결국 자기의 모순을 인정을 하게 됐지.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했지.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 포장지로 돼 있던 나를 그 포장지를 벗기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면박 못 주는 사람이라는 그게 서서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 도금을
벗기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경험이 어쩌면 이게 되는 걸 같기도 해요. 광수에게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광수 씨도 처음인 게 많아. 이렇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처음,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할 줄 몰랐고, 뭐 이런 거를 보면 광수도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야. 근데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이런 것도 살짝 그 도금의 영역이 있긴 한데 광수는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백기투항. 내가 맞춰주겠다는 말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하게 돼버렸죠. 근데 현숙님은 지금 딱 시간 맞는데 그냥 5분 이내에서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현숙님이 광수를 마무리 지으려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광수를 이제 끝내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요. 앞으로 우리가 데이트할 일은 없을 거니까 뭐 남자 선택이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다면 당신을 선택할 일은 없으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요가 지금 현숙님의 의도가 아닌가. 딱 20분 됐는데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영식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5분 이내로. 그러니까 광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현숙님이 영숙님하고 광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 영식님을 너무 넘사벽으로 좋아해. 현숙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 다르게 대했거든. 인터뷰도 다르게 했고 너무 미안하지 않게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러니까 5분 정도 더 늦지만 이제 광수는 저는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광수 씨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있을까? 근데 또 이렇게 또 마음 아파보고 애절해 보고 그렇게 자기 바닥을 또 보면 또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뭐 어떡할 건데요? 광수도 지금 저 말을 이게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30초만 아이 컨택 할까요? 이것도 광수 씨의 노력인 건 맞는데 연구에 그런 게 있어. 30초 동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광수 씨도 그런 걸 본 게 아닌가. 아마 근데 이거를 현숙 씨도 알 거거든.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 그래서 광수 씨가 이제 30초 아이 컨택을 얘기하고 현숙은 바로 거절. 30초 너무 길어. 30초 아무 얘기 안 하고 아이 컨택 하는 게 현숙을 꼬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크리스찬 세바스찬 교수라고? 맞아? 그래서 광수가 그 말을 했고 현숙이 그거를 이제 꼬시는 방법 중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현숙 머릿속엔 지금 2시간 꼬심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광수가 이런 말 할 때 2시간 꼬시려고 지금 그 연구 어디서 읽어와가지고 지금 그걸로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그 연구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꼬시고 싶어요.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말이 현숙 씨가 불쾌해 한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저 부분은 해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그 연구가 사실일지 궁금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연구대로 30초 동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설레는 마음이 생길지 나도 궁금해요. 라는 뜻이거든. 이 두 사람은 그거를 이게 얼핏이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시간이 끝났죠. 이렇게 약속한 5분 추가 시간 지나고 그러면 영식님하고도 대화해야 돼서 싫어 질투나 하지만 어림없지 돌아가 조심해 가세요. 바로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뭐 잘해봅시다. 여기도 15분 넘은 것 같은데 20분 된 것 같은데 라고. 질투나네. 질투가 나죠. 광수는 내가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질투도 없이 그냥 쿨하게 우리 잘해보자. 멋있게 황야의 결투처럼 딱 멋있게 착 부딪히고 그래 행복하게 해줘라 하고 딱 돌아서는 뭐 그런 걸 생각했을 거라고 본인을. 근데 사랑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결투를 해서 이긴다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못 얻으면 찌질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뭐 새벽에 이 사람 궁금해서 문자 보내고 그런 일들 일어나죠. 근데 이제 광수 씨는 자신은 질투나 이런 거를 잘 몰랐겠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스스로를 너무 뭐 쿨한 남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덴티파이를 한 거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쿨한 남자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지. 근데 세상 쿨한 게 어딨어. 다소하시죠.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사실 질투나 이런 게 좀 환경적으로 제거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광수가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해요. 광수 씨를 보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친구거든. 그래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을 것 같아요. 방탈출을 저거를 하는 것도 저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3D로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또 한편으로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인테리어까지 적용을 해야 되면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지능이 다각적으로 발달해 있고 똑똑하고 그런 센스가 있는 친구인 건 확실히 맞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벽을 느꼈어요. 머리로 따지면 공부 머리에서는 특출난 애들이 있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어떤 센스로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광수 씨가 그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뭐 재밌고 천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고등학교 때 그런 벽을 느끼면서 진짜 너무 높은 벽을 느껴서 그게 굉장히 좌절로 이어지는. 영수도 나름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PPT로 사진 찍듯이 외우는. 그렇죠. 그렇게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지.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 또 보잖아요. 나도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 나갔었는데. 그래 태어난 사람 중에 5명 안에 든다. 그래서 그 벽을 제가 2년 동안 기숙사에 같이 살면서 그래서 진짜 이제 막 천재들을 본 거야. 질투를 내려놓은 거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승부욕이 생기는. 그렇게 별로 지고 싶지 않다고. 청년 광수에게 첫사랑이 찾아왔군요. 질투를 우회한 거지. 실은 광수도 우회 전략을 쓴 거죠. 그렇게 현숙은 돌아오는 것으로 이 상황이 끝이 나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